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똑똑 한남수 TV의 운영자 한남수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년간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경매 실무를 담당하면서 당연히 권리 분석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저의 현장 경험을 많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권리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소 기준 권리하고 대항력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죠. 이번에는 확정일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이 채널 강의를 시청하시면 권리 분석의 실력을 완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끝나시면 또 잊어먹으시니까 구독, 좋아요, 좋은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시작하시면 머리가 아주 개운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확정일자 있는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변제권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우선 변제권의 요건, 세 번째로는 우선 변제권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쭉 해석을 하시면 이 권리 분석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선 변제권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섯 번째는 우선 변제의 대상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섯 번째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 6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은행에 다니면서 부동산 경매 실무 업무를 다년간 담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법원 경매계에는 정말로 내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았고, 또 부족한 것은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작성한 강의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강의에 집중을 하시면 부동산 권리 분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강의는 우선 변제권의 내용에 대해서 쭉 강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의 개념이 뭔지 그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의 개념은 경공매로 임대차 관계가 소멸될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임차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 또는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변제권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우선 변제와 거의 비슷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확정일자가 없어도 되는 그런 권리 2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차 만기가 되면 매수자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버티면서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거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추었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이 사람은 배당에 참여할 수 없고 매수자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버티며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항력이고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당연히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겸비한 임차인은 배당 요구나 인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대항력을 갖추었으면은 인수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대항력과 확정일자 두 개를 갖추었으면은 배당 요구나 아니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인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확정일자가 없어도 선순위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최우선 변제권, 소액보증금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정말로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없어도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변제권은 반드시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소액보증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선 변제권의 요건과 그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의 발생 요건은 첫째,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대항 요건이라 하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이거를 갖추고, 두 번째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발생 요건 세 가지는 반드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아주 기초적인 상황입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면은 그 세 가지죠. 결국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은 날, 요 세 가지 날짜 중에서 가장 늦은 날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한번 사례를 보면, 주민등록은 2월 1일 날 했어요. 확정일자는 2월 3일 날 받았다고 할 경우에, 주민등록은 2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대항 요건은 2월 2일 0시에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확정일자는 2월 3일 날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결국 가장 늦은 날인 2월 3일자로 발생한다. 두 번째로는 주민등록은 2월 1일 날 완성을 했고 확정일자는 2월 1일 날 똑같이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2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대항 요건은 2월 2일 날 0시에 갖추어지겠죠. 그래서 두 개 중에서 늦은 날짜인 우선 변제권은 2월 2일 날 0시에 발생한다. 이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개념을 정확히 좀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2018년 9월 15일 날 임차보증금 1억 5천에 전입이 됐어요. 9월 22일 날 가압류가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가압류가 된 다음 9월 23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조금 불행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도표를 그 기본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대항요건 취득 시점은 전입일자인 9월 15일 2길 0시인 9월 16일 0시가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9월 22일자 가압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2억 원에 매각이 됐어요. 경매 과정에서. 그리고 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기본 사항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배당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9월 23일 확정일자가 22일 가압류보다 늦죠. 그래서 가압류권자와 임차인은 매각금액 2억 원을 각각 1억 원씩 안분 배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 확정일자가 1억 5천, 금액은 1억 5천입니다만은 가압류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가압류의 처분 금지의 효력 때문에 가압류하고 확정일자는 동순입니다. 그래서 매각금액 2억 원을 1억 5천, 1억 5천 금액 대비해 가지고 안분 배당을 받게 되면 1억 원씩 안분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왜 생기냐? 가압류보다 확정일자가 늦었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안분해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가압류권자하고 확정일자 임차인하고 1억 원씩 안분 배당을 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가압류의 처분 금지의 효력 때문에 안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확정일자에 의해서 1억 원 안분 배당을 받았죠. 그런데 그럼 보증금 1억 5천 중에서 확정일자 1억 원 받고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임차인은 가압류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확정일자에 의해서 배당받은 1억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은 인수가 되는 거죠. 다행히 그렇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쭉 한번 전체를 한번 음미를 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면서 또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선 변제권의 경우의 수를 한번 봄으로써 우선 변제권을 실질적으로 실습하는, 그러면서 내 걸로 체화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공부를 하시다가 조금 힘드시고 그러면 잠깐 멈춰놓고 머리를 한번 식힌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실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전입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근저당권은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의 하나죠. 이런 경우에는 쭉 한번 살펴봅시다. 도표를 보시면 전입이 제일 먼저 됐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됐어요. 전입이 먼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을 갖췄죠.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보시면 확정일자보다 빠른 근저당권이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겠죠. 근저당권이 확정일자보다 빠르니까. 그러나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을 해서 대항력이 있으므로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늦어서 배당을 조금 다 못 받더라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만큼은 인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기본 전입신고가 근저당권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늦지만 거기에서 배당을 다 못 받았을지라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못 받은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대항력에 의해서 이 낙찰자한테 인수가 된다. 그렇게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전입이 제일 먼저 돼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소 기준권이 근저당권보다 전입도 빨리 됐고 확정일자도 먼저 받았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해피한 경우죠. 전입이 먼저 됐다. 말소 기준권리보다 빨리. 당연히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고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빠르다. 우선 변제권에서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살펴보시면 전입이 제일 빨리 됐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이런 경우입니다. 보시면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됐으므로 임차인은 당연히 대항력이 있고 배당에서 부족한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겁니다. 이건 가장 쉬운 거죠. 사례 중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입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는 근저당권 설정일자하고 동일자에 받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보다 전입이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앞에 2번보다는 조금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이 먼저 됐고 확정일자하고 근저당권자하고 동일자에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설정일이 동일자여서 확정일자 임차보증금하고 근저당권 관련한 채권하고 안분배당을 하는데 임차인의 전입이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보다 빨리 전입이 돼서 대항력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확정일자에 의해서 배당을 요구를 하고 거기서 배당을 받지 못한 배당 부족금은 대항력 때문에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도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확정일자하고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동일자일 경우에는 동순위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안분배당을 하겠죠. 안분배당을 하고 부족 부분이 있으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한테 인수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하고 근저당권하고 같은 일자예요. 이건 같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일단 도표로 한번 보시죠. 2019년 5월 9일 날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도 그날 받았고 그날 또 근저당권 설정을 했네요. 정확히 살펴보면 전입일자는 2019년 5월 9일이므로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 이길인 2019년 5월 10일 0시에 발생하므로 근저당권보다 늦다 이런 얘기죠. 같은 날 5월 9일 날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지만은 그 대항 요건은 실질적으로 5월 10일 0시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항 요건이 발생하면서 그때 따라서 확정일자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5월 9일이기 때문에 전입이라고 확정일자는 늦다 이런 얘기죠. 근저당권보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어요. 배당 순위도 근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배당 부족분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왜? 태양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일자하고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같습니다. 이 사항 딱 보면 느낌이 별로 안 좋죠? 거기다 확정일자도 늦어요. 근저당권보다. 도표로 보시면 전입일자하고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같고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늦다. 이런 경우입니다. 대항요건 발생 시점은 전입일 이길 0시이므로 근저당권보다 늦어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이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고 확정일자도 근저당권보다 늦어서 이 배당 부족분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만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인수가 안 된다.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6가지 사례는 크게 아마 따라오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했던 말소 기준권이나 대항력에 대해서 개념이 있으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 6번째는 근저당권이 전입이나 확정일자보다 빠르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상당히 불행한 경우죠. 근저당권보다 전입 및 확정일자가 늦어서 대항력도 없고 배당 순위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죠. 전입일자가 늦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배당을 못 받으면 그걸로 끝난다. 명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7번째 보겠습니다. 확정일자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했고 근저당권 설정이 됐다. 이런 경우는 좀 해피한 경우입니다. 전입신고가 빨리 됐다는 얘기는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는 얘기죠. 근저당권보다.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건저당권보다 전입 및 확정일자가 빨라서 대항력도 있고 배당 순위가 건저당권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우선 배당을 받고, 배당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기까지 살 수가 있고, 만기에 배당받지 못한 그 전세금은 매수자한테 다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항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는 상당히 해피한 경우입니다. 건저당권보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빨리 됐고 확정일자까지 받았기 때문에 다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물론 이제 시간 문제이겠지만, 지금까지는 우선변제권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6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 분석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우선변제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증금의 증액과 우선변제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당초에 보증금에다가 증액을 했어요. 근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증액 부분은 당연히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겠죠. 그 다음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가 가능하겠죠. 왜?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표를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2월 11일 날 임차인 갑이 보증금 1억 5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 같이 받았어요.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2017년 2월 15일 날 말소 기준권리 1억 원 건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말소 기준권리죠. 이게 딱 내용을 보시면은 말소 기준권리인 건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뭐가 있죠?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건이 경매가 진행됐다 그러면 그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을 받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못 받은 금액은 낙찰자한테 인수가 된다. 이거는 딱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3천만 원을 증액했는데 2월 10일 날 2월 10일이니까 딱 2년 된 시점에서 갱신을 할 때 보증금 3천만 원을 증액하면서 갱신을 했고 그때 또 확정일자를 받았네요. 이런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차인 갑은 2017년 2월 12일 0시, 그러니까 전입일 2일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두 개를 다 갖췄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나 인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배당 요구를 하면은 배당 부족금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매수인이 인수한다. 왜냐하면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이 된 보증금은,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춘 보증금은 1억 8천이 아니고 1억 5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배당 요구를 못 받은 금액은 대항력을 갖춘 보증금 1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보증금 나중에 3천만 원은 순위 배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배당 받을 수 있으면 배당을 받는 거고 못 받으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이 3천만 원은 왜 그러냐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증금 증액분 3천만 원은 확정일자만 있어서 우선 변제만을 받고 부족분이 있어도 소멸된다. 왜 그러냐면 건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요거는 쭉 한번 음미를 해보면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우선변제권의 내용 중에서 두 번째로 임차권의 갱신과 우선변제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이 갱신돼도 당초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기간 연장 돼도 당초에 갖춘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는 효력이 그대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선 변제권의 행사와 주택의 인도관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에 의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낙찰자로부터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집행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배당금을 수령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임차인에 한해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신청을 하게 되면 배당금이 있으면 본인한테 배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배당이 된다고 해서 바로 그날 입찰법원, 그러니까 경매법원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명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자기가 명도를 해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명도 확인서를 제출을 해줘야 법원에서 현금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경매 배당 법원에서는 당일날은 그 돈을 공탁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이 확정일자를 해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공탁계에 제출을 해줘야 현금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일부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 인수보증금에 기해서 인수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도 확인서를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명도 확인서라는 거는 명도를 했기 때문에 명도를 받았기 때문에 명도를 해주는 건데 명도 확인서를 해주는 건데 요 대항력에 의해서 인수보증금이 있는 사람은 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명도 확인서가 없어도 일부 배당금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내용을 한번 쫙 생각을 해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2차 경매에서의 우선 변제권의 제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력을 갖춘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확정일자도 받았고 그래서 경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매 과정에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해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배당이 충분히 안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인수 대상이 돼서 만기까지 살 수가 있겠죠. 거주하고 있는데 이 주택이 또 경매가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우선 변제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가 늦어가지고 1차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겠죠. 거주하던 임차인이 2차 경매에서 다시 확정일자에 의한 배당 요구를 한 사례. 확정일자는 기존에 받아있던 그 확정일자를 가지고 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2차 경매에서. 살펴보시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임차인이 1차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다.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행사해서 배당 요구를 했으나 전액 배당을 못 받았어요. 이 경우에 대항력에 기해서 임대차의 존속은 주장할 수 있으나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1차 경매에서 끝나버리므로 2차 경매에서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신청,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1차 경매에서 그 효력이 소멸된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경매에서는 배당금을 1차에서 다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2차 경매에서는 배당을 신청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 우선 변제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죠? 첫 번째, 대지와 주택 모두를 경매할 경우에 대지와 주택의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대지와 주택이 동시에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 임차인은 대지와 건물 모두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는다.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더라도 동시에 진행이 되면 대지와 주택의 전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지만 경매 진행되는 경우에 대지와 주택이 시기를 달리하여 경매가 진행되어도 그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건물 경매가 진행이 되다가 경매가 취하되어도 그럼 대지만 진행이 되겠죠. 대지만의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또 끝이 보입니다.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지에만 건전하고 설정이 됐을 때 그때 임차인은 어디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지, 주택이 있음에도 대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돼서 대지만 경매가 진행되어도 주택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대지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주택이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이후에 보증금 잔액을 지급한 경우 보증금 어디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증금 중에 일부, 그러니까 계약금이나 중도금만 지급을 하고 그 집에 들어와서 살고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 그 이후에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여도 대항요건과 당초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집에 들어와서 살고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한다. 요거는 조금 한번 주의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은 경매, 공매, 매매, 증여, 상속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적용이 되죠.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그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만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 매매, 증여, 상속 등 이런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만 확정일자에 의해서 배당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대항력은 존속기간 동안 거주와 보증금 반환 두 가지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매수자한테.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에 의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동일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1차, 2차, 3차 연속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항력은 그 끝까지 살아 움직이어서 전액을 그 반환 받을 때까지 유지가 되는데 경매 횟수에 관계없이. 근데 우선 변제권은 1차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딱 소멸되기 때문에 2차, 3차에서는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항력은 끝까지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유지가 되지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1차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므로 그때 우선 변제권은 종결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차에서는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한번 음미를 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 강의는 그렇게 제가 생각해서는 어려운 강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말소 기준 권리하고 대항력에 대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은 그거를 적용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쭉 복습을 해 주시면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그 자기 실력을 다지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복습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끝까지 이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는 우선 변제권에 이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밑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제가 강의 준비를 하는데 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똑똑 한남수TV의 운영자 한남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반드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